여러분, 봉사활동 하나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본 분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가족마저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선한 마음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끔찍한 실체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68세. 부산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에 올라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딱 1억 원. 기초연금 30만 원과 함께하면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할머니 마음속엔 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부업이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변변한 일자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마치 하늘에서 내린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샵신 3월 어느 일요일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낯선 중년 여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푸른안경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박정희라고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성의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눈빛도 진실해 보였거든요. 박정희 씨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할머니에게 참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솔깃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봉사활동이라면 보람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씨가 슬쩍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비로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수 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설명이었죠.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루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기초연금과 합쳐서 180만 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늘 쪼들렸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 공원에 가보니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 10여 분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나타나서 간단히 작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내 쓰레기 줍기와 화단 주변 잡초 제거를 하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상쾌하기도 했고 공원이 깨끗해지는 걸 보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박정희 씨가 어르신들을 한 분씩 불러서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손에 쥔 5만 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번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자존심도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고기까지 사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5만 원이 나중에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미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에 나가서 매번 5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90만 원으로 할머니에겐 꽤 큰 돈이었습니다. 4주째 되는 날, 박정희 씨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주던 봉사활동비를 앞으로는 전용 앱으로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 걸 디지털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박정희 씨가 직접 푸른 안경 원래지라는 앱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출금을 해보니 정말 이틀 후에 5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신기해하며 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그 앱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앱을 열어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번쩍번쩍하는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특별 투자 기회, 네덜란드 스마트 농업 투자, AI 기술로 100% 안전 보장, 월 수익률 15% 확정 같은 문구들이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정희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큰 농업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AI로 채소를 기르는 최첨단 농장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성에 대해 묻자 박정희 씨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보증하는 회사이며 만약 손해를 보면 자신들이 100% 보상해 준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게다가 믿을 만한 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며 할머니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만 투자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1만 5천 원 이자와 함께 1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할머니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가 이 기회는 이번 주까지만 있다며 시간 압박을 가하자 할머니는 초조해져서 결국 1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앱에서 투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후 4주 동안 할머니는 매일같이 앱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정확히 4주 후 할머니의 핸드폰에 투자 만료 알림이 왔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정말 11만 5천 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원금 10만 원에 이자 1만 5천 원이 정확히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지만 출금 버튼을 누르고 이틀 후 정말로 통장에 11만 5천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안 왔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50만 원을 넣으면 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그것도 봉사활동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21만 5천 원이 나중에 몇억 원을 잃게 만들 미끼였다는 걸 말입니다. 첫 번째 투자 성공 후 할머니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틀 후 박정희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수익률이 월 2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50만 원에 20%면 10만 원을 더 받는 것. 한 달에 1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50만 원은 할머니 전 재산의 0.5%나 되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까지 성공 경험이 할머니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씨가 또다시 인원 제한과
시간 압박을 가하자 할머니는 조급해져서 5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주 후, 이번에도 정말로 6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원금 50만 원에 이자 10만 원이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박정희 씨가 더 큰 유혹을 던졌습니다. VIP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최소 투자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수익률이 월 30%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거기다 VIP 회원이 되면 추천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했습니다. 200만 원의 30%면 6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었고, 추천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이 기회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돈을 벌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투자에 대해 설명하자 처음엔 사기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할머니가 실제로 받은 돈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하나둘 참여했습니다. 큰아들 100만 원, 작은아들 50만 원, 며느리들 각각 80만 원과 30만 원, 심지어 대학생 손자까지 2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할머니의 2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투자 금액이 48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약속된 수익금을 정확히 받았거든요. 가족 카톡방은 축제 분위기였고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고무된 가족들은 더 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제안한 플래티넘 회원 제도는 최소 투자 금액 500만 원에 월 수익률 50%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은 자신 전 재산의 5%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만 성공하면 월 25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계산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모두가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500만 원, 큰아들 300만 원, 작은아들 200만 원, 며느리들과 손자까지 각각 추가 투자를 하여 총 투자 금액이 166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설레서 잠이 안 왔습니다. 1660만 원에 50% 수익률이면 8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이는 1년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의미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대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 마지막 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앱에서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앱을 확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4주째가 되는 날, 평소 같으면 와야 할 투자 만료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져서 박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네덜란드 본사에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너무 많아져서 서버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의미라며 며칠만 기다리면 일괄 지급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 카톡방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투자 사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사활동 가장한 투자 사기 기승, 시니어 대상 앱 투자 사기 주의보, 가족까지 피해. 수십억 원 규모 같은 제목들이 할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씨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통화 연결 실패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3주째가 되는 날 새벽 할머니가 앱을 켰을 때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 카톡방에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자 새벽 5시였음에도 가족들이 하나둘 답장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달려와서 인터넷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푸른 안경 투자 사기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긴급 속보였습니다.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전국 피해자가 5천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60대 이상 시니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박정희라는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총 1660만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미 해외로 도망쳤고 돈도 복잡한 경로로 빼돌려서 추적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던 중 큰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것을 가족들에게까지 권했느냐며 아이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이 모두 사라졌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직접 받았다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믿었던 것이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아들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느냐며 왜 가족들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4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돈이 가족이 3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호통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갑게 할머니에게 잃은 돈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자신들은 할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큰며느리가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할머니를 보면 화만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울면서 자신의 욕심을 후회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700만 원을 잃고 나니 전 재산이 3,300만 원 남았는데 큰 돈 같지만 노인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특히 의료비 걱정을 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병원비까지 고려할 때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가족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한 달째 연락이 없었고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자신이 없애버렸다는 죄책감이 할머니를 짓눌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오르고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났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약국 약으로만 버텼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할머니는 마지못해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이 심해서 합병증 위험이 있다며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매달 70만 원씩 까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8세 할머니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식비를 줄여서 하루 2끼를 라면이나 김치만으로 때웠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몸무게가 5kg 빠지고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며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큰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들도 할머니 때문에 잃은 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으며 도와드릴 여유가 없으니 스스로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그런 자신이 무서워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마트, 청소용역 등 여러 곳에 전화해봤지만 나이 때문에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카페에 가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이미지상 좀 그렇다며 거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자책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자식들과 웃으면서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푸른 안경 투자 사기 수법이 전격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리포터는 사기범들이 처음에 일부러 소액을 돌려줘서 신뢰를 쌓는 미끼 투자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추천하면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켜 피해자가 가해자 역할까지 하게 만든 악질적인 수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기범들이 가상화폐로 자금을 세탁한 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받은 돈들이 미끼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가족들을 끌어들여 가해자 역할을 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자책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며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 그리고 가족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는 해명, 건강하게 살아달라는 마지막 소원까지 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할머니는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읽기나 할까 싶었거든요. 결국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큰아들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큰며느리는 할머니도 피해자이며 일부러 가족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할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혼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큰손자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서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가 우연히 동네에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고 있는 할머니는 예전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옷차림도 초라해졌으며 값싼 시래기만 사고 계셨습니다. 큰며느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할머니가 너무 마르고 힘들어 보였다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할머니가 잘못했다며 먼저 연락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할머니가 혼자서 잘 지내시는지 병은 없으신지 걱정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은 손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안 오는지, 할머니가 죽었는지 묻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고혈압 약을 끊었고 어지러움과 두통이 심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가 와서 할머니를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으로 인한 실신이며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가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에 할머니는 절망했지만 치료받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원 첫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돈 모으는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는데,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자식들과 함께 웃고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실에는 할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간병하는데 할머니만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릴까 하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뭘 하겠냐며 병원비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슬퍼할지 아니면 오히려 짐이 없어져서 좋아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 속으론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손자들은 많이 컸을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지, 아들들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가족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가 약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큰 손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을 때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손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 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었다며 왜 안 왔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바빠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큰아들은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할머니가 많이 마르셨다며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했지만 큰며느리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와서 병실이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화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작은 아들이 왜 아픈데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물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바쁜데 폐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머니를 너무 멀리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일을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가족들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큰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제 함께 살자고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자신들도 잘못했다며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자 큰아들은 할머니도 피해자이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고 할머니가 원망스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며 모두가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며 봉사활동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큰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를 생각하자고 위로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실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원하면 자신들 집 근처로 이사하라고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 살기도 바쁜데라며 사양하자 가족이니까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큰아들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자식들도 돈을 잃었다고 하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하나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제 매일 볼 수 있는지 할머니 없으면 진짜 심심하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매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병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 투자 사기 때문에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가족들과 꼭 상의하고 이런 투자 얘기가 나와도 절대 혹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큰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가족들이 자주 와서 따뜻했습니다. 매일 손자들이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론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투자 사기로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도와줘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또 다른 투자 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니어층 대상 AI 투자 사기가 또 발생해서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보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이제는 절대 안 속는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진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진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봉사의 의미를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도우는 게 진짜 봉사라는 깨달음이었죠. 어느 날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자신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투자 사기,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깨달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담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며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7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을 뻔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쉽게 돈 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 없이 큰 결정 내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투자 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1332 어르신 전용 상담 보이스피싱 지킴이 1365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투자 사기로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할머니. 여러분도 할머니의 교훈을 기억해 주세요.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